네, 첫 번째 코너는 증시는 지금 증시 나우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겠죠.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빠르게 캐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문가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가 일단 또 화두를 던져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이 지주사를 전반적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철회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집중 조명이 필요한데요. 지주사, 증권사 등 지금 매수해도 좋은 기업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에 들어서 이 증권주, 지주사 등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코스피 상승률도 높았지만 그 상승률을 넘어서는 모습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3일까지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매수에도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지주사 하루 이틀 다뤘던 것도 아니고 상법 개정안의 주 메인 타겟이라는 것도 이제 알겠고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지배구조 이슈죠. 네. 그거를 하루 이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소기의 경읽기처럼 귓속말로만 오요오요 얘기하다가 잘 안 먹혔는데 법제로 이제 들고 나왔어요. 큰 틀인데 물론 걸림돌이나 허들도 있겠지만 가는 길이니까 대세라고 보고 지주사의 재평가. 주가는 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덕호 대표 생각 들어보죠.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슈퍼 리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처럼 어떤 이제 정말 대형 회사들을 갖고 있고 또 회사에서의 어떤 수익들을 이제 주식으로 또 받는 이런 슈퍼 리츠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은 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인이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라는 걸 세워놓고 사실은 쪼개기 상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 자체를 계속 확보를 하려는 싸움 속에서 이제 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소득도 소득이겠지만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좀 종목을 굵직하게 갖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도 언제 쪼개기 상장해서 흔히 말하는 먹튀 종목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늘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번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액 주주에 대한 당연히 이제 권익 보호 강화가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주사들이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종합 상사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그거 보고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사 주식들 있죠. 무슨 땡땡 상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어떤 한 개 회사의 이름을 걸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계열사들을 하나로 어우러서 이제 주식을 하나로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지주사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시장에서의 호응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배당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유보율은 높은데 배당 안 한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오히려 이제 배당을 안 하고 이제 따로 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버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니 그냥 지주사는 안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의 지배적인 요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상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수석을 또 갖고 있는 게 지금 현행 이제 정부와 동일하게 행정부와 동일하게 지금 여당이 또 이제 다수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김 영향이 좀 세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주사를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오늘 주가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들어야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주 땡땡 지주 이렇게 이름이 끝나는 지주사 말고도 어떤 개별 종목들의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좀 유일 종목들이 또 하나씩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한 번씩 이제 주가 변동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된 기업들도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 돈 버는 게 죄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경제적인 자유에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또 대한민국 사회는 이상하게 그 돈을 벌면은 이상하게 벌었을 거야.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잘못 쓰면은 굉장히 그 사회적 지탄을 받죠.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주식으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중간 배당 같은 것들 공유하는 경제이긴 한데 물론 이게 사회주의 개념도 아니고 어찌됐건 그냥 좀 잘 분배를 이제 전 정부 그다음에 그 전 정부까지 이제 소주성 뭐 잘못 정책했다가 삐거덕거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이제 이거 봐 이거 잘못된 거잖아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 뭐랄까 수정된 부분들을 보니까 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를 뭐 오늘 사긴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아니라면은 저는 뭐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은 분명히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보고 진짜 싶어하는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2주 전에도 올랐었고 한 달 전도 올랐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 보면 그때라도 살 걸이라는 게 지금 이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나와서 이게 계속 간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릴레이팅의 또 수치적인 근거는 PBR을 얘기 많이 하죠. 자산 가치. 지금 저 기업 청산해도 저 주가는 싸. 이런 개념들.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지금 현재 주가 저거 다 사도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것보다도 다 먹을 수 있네? 이런 개념들. 자,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도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저 PBR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여긴 또 어떻게? 뭐 일단 지표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PBR 같은 경우에 뭐 잔부가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죠. 지금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현물 가치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지금 매매가 기준이나 뭐 이렇게 평균가를 이제 그 기준으로 조회를 했을 때 뭐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개념인 건데 우리가 이제 저 PBR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뭐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이제 관련해 이제 지수를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리레이팅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발언이 나오면서 좀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걸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싸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져야지 어디 팔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또 발목 묶인다. 이런 이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수사가 반짝 상승하다가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썰물처럼 빠지고 나니까 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늘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주도를 했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주사 평가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이제 평가 강화 이거에 대한 지침들이 사실은 주식이라는 어떤 이제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저평가를 해소하자는 것은 맞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떤 법제 제도화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약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 된 거죠. 흔히 네. 말하는 뭐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처럼 그냥 돈 넣고 돈 먹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평가 지주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저평가가 회사 사업 가치가 저평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가 가치가 저평가가 된 건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평가 지금 연일 계속 가고 있죠. 사실 지금 2달째 지금 지주사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가 됐다고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좀 봤을 때 그러면 그동안의 지주사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이제 돈 쉽게 벌기 위해서 억지로 주가를 눌려놨던 것이 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는 차후에 조정 이후부터 해서 좀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전 고점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에 좀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의미는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 PBR 관련주를 본다. 저 PBR이라기보다는 이 저 PBR 지주사라는 개념, 저평가 지주사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지주사인데 평가가 가격이 좀 덜 올란 거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위 사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나 이제 정책 관련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 저는 일단 지금 주주사도 있지만은 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했을 때 좀 꽤나 좀 재밌을 만한 기업을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려에? 뒤로 바로 넘어갔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고려에. 네. 사실 지금 뭐 SK스퀘어도 그렇고 뭔가 이제 지주사 개념에서는 뭔가 소득이 많아질 거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이 강화될 거다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에 주된 요지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와 배당 강화 그리고 발언권 확보 이것들이 이제 지금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 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왜 주목을 합니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진작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고려아연이 뭐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뭐 송전 관련주다, 에너지 관련주다, 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거의 대부분에 다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이 이 고려아연이에요. 근데 고려아연이 지금 먹거리로 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요. 지분 싸움. 네. 영풍 MBK가 지금 46% 그리고 최인보 회장 측이 40%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싸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는 HMG 글로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제 이제 유상증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 뜨자마자도 주가가 더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상법 개정안을 해서 그럼 소액주주들이 뭔가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뭐 소액주주들이 뭔가 투표를 해서 뭐 최인보 회장 측이 좀 보호가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주가가 뭐 지금보다 한 1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굳이 고려아연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은 사실 고려아연도 그렇고 다른 지주사도 그렇고 정말 이거 지금 현재 주가에 사가지고 연말 배당까지 이거 쭉 들고 가실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서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타 치는 왜 종목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김유정 아나운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빨리 도니까요. 네. SK 하이닉스 매도하셨던 걸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일단 당장의 시장에 대한 호황 그리고 이 호황을 누리고 차익 매매를 빨리 해서 또 다른 저평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려아연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사고는 쉽다. 그러면 큰 금액 베팅하지 마시고 작은 금부터 베팅을 하세요. 공격이 너무 기업사의 분쟁과 관련된 공격이고 너무 시장에 많이 노출됐어가지고 한번 강하고 긴 시간 동안 시세가 분출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전 있어서 차라리 지주사, 상법 개정안 기대감도 있는데 자기 사업도 잘하는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부각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본질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본업이 되게 잘 돼. 매력적이야. 고려아연이 뭐 아연도 글로벌하게 뭐 포지셔닝이 돼 있고 거기에 부산물인 금도 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고 반대로 그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M&A나 뭐 노리는 쪽에서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 매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면은 뭐 어쩌겠어요. 뭐 싸우겠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지분 경쟁 이슈는 좀 식상하긴 해요. 그죠? 사실 저는 그래서 요즘 막 부각받고 있는 게 CJ, 또 전력에선 LS. 그래서 자회사들에 대한 저 시장 흐름에 대해서 기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혹시 매수를 고려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부분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위 사업에 대한 이제 매출 전망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기본이다 보니까 뭐 김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사업 영위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대로 주가가 좀 탄력을 빨리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은 저는 두산밖에 없다고 봐요. 네. 지금 원전 관련 이슈 있죠. 그리고 지금 원전 간 다음에는 에너지 전력난에 대한 수요들이 있으니까 뭐 가스 터빈 관련해서 또 수혜가 있죠. 로봇 산업이 있죠. 두산 퓨얼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안 빼고 정말 이제 어떤 이제 지주사들의 어떤 사업 영역에서 지금 모멘텀을 잘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두산 제외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그럼 고려아연 말고 두산 사면 안 될까요? 두산을 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고려아연을 제가 탑픽으로 뽑은 거는 그만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조정매가 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이슈가 좀 잊혀졌는데 반해 실제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취지에 대비했을 때는 주가 변동이 좀 적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가요? 참고하시는 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인데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뭐겠어요? 기업 경영을 똑바로 안 하고 그다음에 이익 나는 거가 뒤로 빠지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를 견제하겠다가 법의 골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와, 저 기업은 굉장히 인지도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왜 저래? 라고 했던 기업들이 메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주사인데 지주도 이제 구분이 좀 많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융지주가 제일 지금 탁기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데는 뭐 아시면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와, 그 내 돈을 막 쌈짓돈처럼 막 다른 데 대출해줘가지고 사고 터지고 뭐 이런 것들. 네. 그게 이제 상법 개정안에 와 이제는 감사와 그다음에 이사의 선임으로 인해서 견제하고 잘못하면은 뭐 거에 따른 죄값도 굉장히 무겁게 지고 그죠? 네.
우리나라는 금융 범죄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합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처럼 막 별건으로 이렇게 해갖고 합산하면은 막 300년형도 나오고 이래요. 뭐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상법 개정 아닐까 싶어서 잘 됐으면 좋겠고 금융지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지도 매력적이죠. 지금 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연준들은 지금 이제 2위였던 걸 지금 1위로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뭐 스트레스성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좀 금리를 좀 높게 받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시기가 썩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직원들 퇴직금 챙겨줘야 되죠. 네, 이 시즌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보통 이제 직원들 은퇴를 많이 이제 권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부실 채권 이런 문제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금융지주사보다는 차라리 다른 지주사를 조금 보는 게 주가 탄력적인 면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좀 기대할 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뭐 고려하연? 뭐 저는 고려안을 좀 매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주사에서는 CJLS 금융지주를 봐야 한다라면 CJ나 LS CJ나 LS. 거기에 덧붙여서 이 증권사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시장이 좋을 거고 미증시도 좋을 거다라고 좀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수수료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강박관념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 골라주시죠. 현대 엘리베이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지금 지주사 이슈 다뤄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